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아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는지요? 이 이야기는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는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차리는 밥상 위에 당신의 남은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검증한 매일 먹는 단 5가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고 생명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봐온 이종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의사로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라고 말해온 제가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해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할 위기에 처했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의사도 별 수 없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제 몸도 건강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도 마다하고 잠들기 바빴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해마다 나빠졌어요. 혈압은 140을 넘나들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계속 올라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재건강검진표를 본 동료 의사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이 원장이 상태로는 환자들보다 먼저 쓰러지겠어. 그 농담처럼 던진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건강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몸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탓이겠지 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막막한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날 이후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약만 의존하는 반쪽짜리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자신을 환자 삼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 몸 본연의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수많은 의학 논문과 세계 장수촌의 식단 기록들을 밤새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지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음식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제 몸을 되살린 기적과도 같았던 밥상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다스리는 군대.
발효식품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말 아마 휘의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들 장을 단순히 소화, 기관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휘하는 총사령부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즉 외부의 나쁜 것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몸의 군대 중 무려 70%가 바로 이 장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장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건 모두 장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된장국 한 그릇을 꼭 올립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거르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울 때가 많았는데 따뜻한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속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하루 종일 든든하더군요. 처음에는 안 해도 청국장 냄새 때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양파를 반 개 정도 썰어놓고 함께 끓여보세요. 신기하게도 크만 냄새는 부드러워지고 구수한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살아나서 훨씬 먹기 편안해집니다. 제가 의사로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고르실 때 성분표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소금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재래식 된장이나 집에서 직접 담근 장을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된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키고 영양 균형을 맞춰주지요. 장이 건강해지니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괴롭히던 변비가 사라지고 소화가 안 돼서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해방감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박 선생도 늘 얼굴이 어둡고 기운이 없었는데 제가 된장과 청국장을 권한 뒤로 석 달 만에 안색부터 환해졌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니 기분까지 맑아진다며 고마워하더군요. 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피부가 거칠러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부터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 예전에는 참 흔한 반찬이었는데 요즘은 고기에 밀려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더 좋아했지요. 하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보약도 없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가득한 오메가3 나는 좋은 기름 성분은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 혈관에 낀 기름대를 말끔히 닦아내고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혈관 청소부와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생선을 즐겨 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 역시 식단을 바꾸면서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꼭 등푸른 생선을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석 달 뒤 받아본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험 수치를 훌쩍 넘었던 중성지방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내려온 겁니다. 담당 의사가 혹시 따로 약을 드시냐고 물어볼 정도였지요. 그 순간의 안도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혹은 가시, 바르는 게 귀찮아서 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통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즘 나오는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은 뼈까지 푹 익혀져 나와서 칼슘을 보충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묵은지를 넣고 푹 절여 드시거나 물을 큼직하게 썰어 놓고 칼칼하게 찌개로 끓여 드시면 비린내 없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등푸른 생선은 깻잎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깻잎의 일부 성분이 생선의 좋은 지방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시길 제가 의사로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곁에 흔한 보약,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식재료인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합니다. 제가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양파였습니다. 매일 양파 반 개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 2달 늘 140을 훌쩍 넘던 혈압이 12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없이 오직 음식만으로 이룬 변화라 저 자신도 정말 놀랐습니다. 생양파의 아린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셔보세요. 훨씬 드시기가 편안할 겁니다. 저는 식초와 꿀을 조금 넣어 절임을 만들어 두고 매 끼니마다 반찬으로 곁들여 먹습니다. 여기서 지혜 건강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냥 두었다가 사용해보세요. 양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좋은 성분들이 공기와 만나 더욱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은 식초입니다. 식초가 양파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의 방패버섯입니다. 표고, 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우리 시장에 가면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흔한 버섯들이 사실은 산삼, 부럽지 않은 면역력의 보물 창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방어 세포들을 깨워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를 달고 살았고 한 번 걸리면 일주일은 꼼짝없이 앓아누웠습니다. 하지만 버섯을 매일같이 먹기 시작한 후로는 지난 몇 년간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은 적이 없습니다. 몸에 방패가 아주 단단해진 기분이지요. 버섯은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들기름에 살짝 볶아내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섯은 얼려서 사용하면 감칠맛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나와 맛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여러 종류의 버섯을 사서 손질한 뒤에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 줌씩 꺼내 쓰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또한 햇볕에 한두 시간 정도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함량이 몇 배로 늘어나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버섯부터 먹어보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버섯볶음 하나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우리 몸에 진짜 연려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 사실은 우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설탕과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껍질을 모두 벗겨낸 흰쌀은 영양소는 거의 없이 탄수화물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마치 장작불을 피울 때 금방 타버리는 마른 집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활활 타오르지만 금세 꺼져버리죠. 반면에 현미는 쌀에 눈과 껍질이 그대로 살아있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천천히 오래 타는 참나무 장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고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평생 흰쌀밥만 먹어 오다가 처음 현미밥을 먹었을 때는 참 거칠고 맛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보리를 조금씩 추가했죠. 밥을 찢기 전에 최소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고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니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입맛을 길들여가니 이제는 오히려 흰쌀밥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밥만 바꿨을 뿐인데 늘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식곤증과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허리 둘레가 줄어든 것은 덤입니다. 주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마음으로 들어주신 지혜 건강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장을 다스리는 든든한 군대인 발효식품, 혈관의 묵은 데를 벗겨내는 등푸른 생선, 혈압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양파, 우리 몸의 방패가 되어주는 버섯,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의 원천인 현미 잡곡, 이 5가지 음식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제게는 캄캄했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2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기적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먼저 아파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극복해본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망설임이 남아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처음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저 또한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이 고단한 날이면 저도 모르게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저녁창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고소한 파전 냄새에 오늘 딱 하루만 먹을까 하는 유혹에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의사니까 의지가 강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귀찮다는 핑계로, 어떤 날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혈색도 없이 푸석하고 늘
피곤에 절어있던 과거의 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혹사당하고 지쳐 있을지 언정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만 가득했던 척박한 텃밭과 같습니다. 당장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보일지 몰라도 꾸준히 잡초를 뽑아주고 돌멩이를 골라내며 좋은 걸음을 주고 매일같이 들여다보면 어느새 그 죽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음식을 꾸준히 넣어주면 몸은 반드시 생명의 싹을 키우며 보답하기 시작합니다. 건강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걷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옆 사람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 잠시 뒤처졌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혹은 즐거운 여행지에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어기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다시 건강한 밥상으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쌓아가는 것이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10년 뒤, 20년 뒤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의 영상을 꼭 함께 나눠 주십시오. 어쩌면 나처럼 말 못할 건강 고민으로 소갈이하고 있을 소중한 친구에게 혹은 자식들 걱정하실까봐 아프다고 내색도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1000만원짜리 보약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격려해주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충분한 지혜와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어볼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몸을 살리는 더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된장국 한 그릇 더 올리고 밥에 현미 한 줍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강한 100세 활기찬 인생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 발걸음은 오늘 바꾸는 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